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지난 10월 말 애플에서 긴급으로 애플의 에어팟 프로 모델을 긴급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직접 수령을 했는데 아직 제품을 개봉하진 않았고요. 한번 오늘 개봉기 통해 가지고 에어팟 프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영상 리뷰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품을 기존 지금 애플 에어팟 2세대 모델이고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죠. 제품에 대한 디자인 변경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두께가 달라졌습니다. 더 두꺼워졌다는 걸 한번 볼 수 있고요. 바로 한번 개봉. 제품을 열면은 바로 애플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애플의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프로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게 2세대 모델이고요. 이게 프로입니다. 그 차이를 보이시나요?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프로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넓어졌어요. 다만 이렇게 중첩을 했을 때 이 크기 또 두께는 2세대 모델이 약간 좀 두꺼운 것 같은데 길이는 약간 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면적으로 보면은 프로 모델이 약간 좀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뒷면의 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세대도 마찬가지죠. 후면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페어링 버튼, 리셋 버튼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어팟 프로 모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 충전, 라이트닝 포트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제품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 에어팟 2 모델하고는 거의 들어있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반면에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어 유닛 쪽 보시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커널 형태로 해서 이어 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내부 마저 구성품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품 안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바로 이어 팁이네요.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커널 형태이기 때문에 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 팁이 기본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두 쌍 이어 팁이 여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한 쌍 같은 경우는 저 안에 기본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스몰하고 라지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은 제가 블로그 통해가지고 이번 케이블이 변경이 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이 USB-A 타입이 아닙니다. USB-A 타입이 아니라 C 타입 포트로 변경이 됐어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반면에 C타입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C타입 포트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애플 정품 충전기나 아니면 이렇게 C타입 포트를 지원하는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충전기를 하나 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상단 커버만 열게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아이폰에서 바로 기기 검색을 하죠. 그리고 연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지금 이 기기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번 프로 모델 같은 경우 기존 에어팟 2에서 이중 탭에서 이 양쪽 사이드를 잡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니면 일시 정지 같은 기능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어 센터 통해 가지고 노이즈 기능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읽어주는 설정에서 블루투스 모드 들어가면은 에어팟 프로가 새로 생겼고요. 생성이 됐고요. 측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노이즈 감쇄 기능 그리고 노이즈급, 노이즈 수용 이 세 가지 메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노이즈 감쇄라고 하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바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요. 끔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커널 타입으로 이어폰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이즈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 마이크를 통해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을 하지만 외부 소음을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또 들을 수 있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수용이라고 하면은 외부 소음을 굉장히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애플 디바이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능은 아니고요. 이미 소니나 보스나 이런 쪽에서도 미리 다 선보였던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길게 눌렀을 때 어떻게 소음을 제거를 할 건지 노이즈 수용을 할 건지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노이즈 수용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 착용 테스트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어팁 약간 커널형 타입이죠. 커널형 타입에다가 이어팁으로 하고 있고 내부 이제 사운드 개인의 EQ라고 하는데 개인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EQ 설정까지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어팁 착용 테스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일단 한번 이어팁 유닛에 대한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미지로 봤던 거와 동일하게 굉장히 이 레그가 짧아졌어요. 지금 에어팟 2세대하고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짧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요 이 이어 유닛 쪽에 있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같이 보시면은 에어팟 2세대 같은 게 오픈형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형 타입으로 해서 귀에 착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적은 폼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귀에 착용되는 부분 이어 팁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 유닛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내부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실제적으로 뭐 사운드 퍼포먼스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외부에도 마이크가 있지만 내부에도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 유저가 듣는 사운드까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EQ, 캘리브레이션 같은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기존 레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냥 맨들맨들한 이런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중 탭을 이쪽에다 했다고 하면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레그 쪽에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해서 깎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한번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니면 트랜스퍼런시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그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일시 정지나 그 플레이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 어떤 느낌인지 직접 한번 청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네, 실제 청음을 한번 해봤고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커널형 타입 치고는 커널형 타입의 이제 특징을 굉장히 잘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번에 애플에서도 많이 기능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많이 풍부하진 않아요. 다만 거슬릴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듣기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음이나 고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 오픈형 제품들을 선호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커널형 제품으로 변경하셔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에어팟 2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일반 대중적으로 들을 만한 사운드를 가졌다라고 하지만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이상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어팁 같은 경우는 착용감을 좀 줄 수 있는데 이쪽이 좀 굉장히 뭉툭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용했을 때 괜찮았는데 저희 이제 그 여성분이 한번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 그쪽은 약간 좀 더 뭉툭해지면서 불편함이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착용해보고 선택하는 가정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 착용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다만은 뭐 기존 제품에 대비해서 이 레그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더 스타일리시하고 조금 더 굉장히 좀 코드리스 타입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제어 센터에서 메뉴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감쇄 기능, 노이즈 수용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 감쇄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제 지원하는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독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니조차에서도 올해 WF-1000X M3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 약간 이제 겨우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대로 좀 쓸만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첫 제품인데 어느 정도 실력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싶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하면은 주변 소음들을 많이 차단을 합니다. 다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이 경우라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면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볼륨을 한 중간에서 한 3분의 2,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좀 했는데 외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는 목소리조차도 중간 정도 소음에서도 굉장히 미세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한다, 완벽하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이즈 수용 기능, 이 기능조차도 이 기능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쓰는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이제 착용을 하는 경우라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반 커널 타입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이 이어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소음, 자동차 소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수용이라고 하는 이제 트랜스퍼런시 모드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니 제품 저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그 1000X M3 모델을 사용하면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고 왠지 아는 부스팅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노이즈 수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 노이즈 수용 기능을 켜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기능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이즈 수용도 굉장히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캔슬링 기능하고 노이즈 수용 기능을 왔다 갔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이제 끈 기능은 일반 이제 커널 타입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기능까지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설정 모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설정 모드 지금 제가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설정 모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이어폰 유닛에서 지금 감세어 수용이 기본 디폴트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끔까지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길게 눌렀을 때 번갈아 가면서 라운드 트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 가격이 뭐 32만 9천 원, 굉장히 뭐 저렴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에어팟 프로 에어팟 2 모델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중반까지 무선 충전 크레딧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품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뭐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 다 이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마존 에코버즈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무선 이어폰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로 출시가 됐는데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국내 유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보다는 아마 에어팟을 많이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조차도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 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4.5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충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충전 크레딧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대 24시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뭐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 이상 되는 무선 이어폰도 사실 있어요. 있기도 하지만은 24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IPX4라고 하는 생활방수 기능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PX4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IPX7, IPX8 이런 기능이 있는데, IPX4 같은 경우는 완전한 방수를 의미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외부 비가 오는 환경이나 눈이 오는 환경, 그리고 액티브한 뭐 아웃도어를 즐기는 환경에서 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 기능이 뭐 완벽하게 생활방수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끼고 수용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십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뭐 추가적으로 뭐 다시 한번 좀 스펙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지금 아이패드 그 2세대 모델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형태, 일단은 뭐 커널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노이즈 캔슬링 지원을 하고 있고 IPX4라는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 뭐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20만 원 중반에서 32만 9천 원까지, 가격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는 올랐어요.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공홈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면 259불이죠. 259불이기 때문에 뭐 배대지하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가격일 거예요. 아니면은 가까운 홍콩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뭐 딱히 뭐 제가 드릴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선 이어폰을 한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0만 원 정도의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